오늘은 IB 디플로마 과정 중에 Extended Essay라는 그 IB 소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대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언제 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제 이 Extended Essay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Extended Essay가 소논문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작은 논문, 미니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B 디플로마 과정을 듣는 학생이라면 모두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쓰고 그 과정에서 패스를 해야지만 디플로마를 마지막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디플로마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6가지 그룹에서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정해서 이 소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목을 2개를 정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월드 스터디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IB 디플로마를 듣는 학생들은 이 7가지 영역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소논문은 즉 첫 학기 말 IB 디플로마를 시작하고 첫 학기 말 아니면 둘째 학기 말 그때쯤에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학교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학교마다 제출 마감일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의 스케줄에 따라서 제출일이 다르지만 학교에서 IB에 내야 되는 그 시간은 다 똑같아요. 5월 달에 시험을 보시는 학교라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이제 이 익스텐드 에세이를 IB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익스텐드 에세이를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대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생각하기 앞서서 학생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학을 지원할 때 전공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수학이나 이공계 쪽으로 전공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생물, 화학, 물리, 수학 쪽으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썼다면 이제 대학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지원 서류를 쓸 때 이 익스텐디드 에세이를 쓴 경험에 대해서 또 쓰면 또 추가점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학생이 따로 뚜렷한 지원 전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특색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과목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과목을 가장 잘하는가에 따라서 요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과목마다 그 익스디 에세이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과목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 그룹에서 이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릭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룹 1, 그룹 2 요거 2개가 약간 비슷해요. 그룹 1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요거는 이제 모국어가 그 언어인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거고요. 이제 그룹 2 같은 경우 Language Acquisition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를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그룹 1, 그룹 2에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SE를 쓸 때는 자기가 아무거나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룹 1에도 3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룹 2에도 3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 카테고리 중에서 그 하나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 일을 써야 되는 게 이제 그룹 1과 그룹 2의 조건이죠. 그룹 1, 그룹 2 언어를 선택해서 이 일을 쓰는 학생들이 꼭 따라야 되는 법인 거죠. IB에서. 그리고 이제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국어가 그 언어인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높은 학술적 지식을 요구를 하고요. 그룹 2는 이제 제2 외국어인 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봐주는 거는 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다음 그룹을 보시면 다음 그룹은 이제 그룹 3 Individuals and Society. 요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 경영, 경제, 뭐 지리학 요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요거 역시도 이제 각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좀 주죠. 만약에 이 A 학교에서 그 역사랑 지질학 그리고 뭐 경영학 요 세 개만 한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만 이제 학생들이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을 학생이 이 일을 쓸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슈퍼바이징을 해줘야 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룹 3는 그룹 1, 그룹 2 같이 이제 이런 제한은 없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되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되는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 일을 써야 돼요. 그룹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언스죠.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거.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요 여기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 일을 쓸 때는 꼭 실험 데이터 나 아니면 연구 기반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고요. 이제 연구 기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주제와 똑같이 실험을 해서 나온 논문들에서 데이터를 빌려와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는 거를 연구 기반 데이터를 사용한 E라고 해요. 그리고 그룹 5 Mathemati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과목이 두 개 있죠. Mathematics Analysis and Approaches, Mathematics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 그렇지만 이제 과목에 상관없이 수학에 대해서만 이 일을 하죠. 하나 딱 수학에 대해서 이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5번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어떤 과목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수학에 대해서 이 일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룹 6 같은 경우에는 아트 그러니까 댄스나 필름이나 뮤직이나 비주얼 아트나 티에터 요것도 역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학생들이 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뭐 가르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목이 또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B 학교는 뮤직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면 학생들은 뮤직에 대해서만 이해를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nterdisciplinary 이제 word study extended essay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앞에 말한 extended essay들랑은 약간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레아가 있는데 이제 선택 범위가 있어요. 학생들이 conflict, peace and security 요게 첫 번째 선택 범위예요. 그리고 culture, language identity, environmental and or economic sustainability, equality and inequality, health and development, and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요게 6가지 범위인데 학생들이 요 6가지 범위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 하나의 범위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3개 이슈에 대해서 쓴 게 World Studies Extended Ess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익스텐디드 에세이랑 건 좀 다르죠. 그 과목에 대해서 학술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World Study Extended Ess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세션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약간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익스텐디드 에세이는 절대 리포트가 아닙니다. 리포트가 절대 아니에요. 익스텐디드 에세이는 논쟁적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argumentative research paper라고 해요. 학생들이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 주제에서 연구 질문을 하나 정하는 거죠. research ques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research question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월드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았는지 해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게 extended essay라고 할 수 있습니다.